요즘 꽃다발 선물을 많이 받는데 화병에 꽂아놔도 꽃이 빨리 시들어요. 선물 받은 꽃다발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에 있는 화병을 활용해서 화병 꽂이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꽃다발 선물 받으시면 참 골치 아플 때가 있죠. 꽃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오래 볼 수 있지만,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꽃다발 선물을 받을 때 물 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꽃집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물을 공급한다기보다는 그런 수분을 유지시켜줘서 화병에 꽂을 때까지 어떤 컨디셔닝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시면 반드시 포장을 풀어서 그리고 화병에 꽂아야 됩니다. 화병 꽂이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꽃다발을 물병에 담글 때 그 물을, 그 손잡이 있죠, 잡혀 있는 부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까지 물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스템이 짧아요.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는 거죠. 근데 길고 짧은 것들이 계속 공존해 있다 보니 물을 낮게 주면 물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꽃을 먹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물을 채워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갈아 주시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이제 여름이나 어떤 실내 조건들이 다 다르다 보면 굉장히 빨리 혼탁해집니다. 여러 소재들이 같이 겹겨 있는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물을 갈아주면서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해서 새로운 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되, 하나 더 좋은 방법은 밑에 조금 더 잘라주는 거. 물을 먹고 양분을 취할 수 있는 그 도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라서 해주시면 훨씬 오래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간단한 팁이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꽃다발이 왔습니다. 예쁘네요. 자, 이렇게 꽃다발을 받으면 그다음은 내려놓으시고요. 포장을 풀어야겠죠. 네. 자, 이제 포장 푸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꽃집이든 이렇게 리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리본을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리본의 재질은 오간디 리본이라고 불리는 투명 재질의 앞뒤가 없는 그런 형태의 리본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리본을 풀면 그 다음에 포장지를 벗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 겹, 그리고 두 겹, 그다음에 같은 종류의 포장지, 그리고 세 겹. 네, 기본적으로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핑크색 포장지를 다 풀면 보편적으로 이제 꽃집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안에 이거는 이제 부직포라 그러죠. 흰색 부직포로 꽃을 한 번 더 쌓아놨네요. 포장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도 빵끈 아시죠, 여러분? 그 빵끈 같이 지철사라 불리는 철사예요. 철사 위에다가 종이를 말아놓으면 이거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자, 이거하고 따로 놓고요. 부직포도 역시 이렇게 제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꽃다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가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인딩 포인트가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의 꽃다발을 포장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제 원형 꽃다발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늘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포장지를 이용해서 완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놔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장지와 리본들도 잘 보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병을 준비하면 되겠죠. 네, 오늘 화병 준비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는 약간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형태고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실린더라고 불리는 형태의 물병입니다. 이런 거는 구매하기도 좀 쉬우시고요. 어떤 게 좋은지 또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어디 선물을 드리고 놀러 갔을 때 보면 이 정도 물을 담궈 두시고 꽃을 넣어 두시더라고요. 자, 길이가 기니까 그걸 맞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놓았으니까 물이 담기네요. 그죠? 그런데
이 안쪽에 짧은 줄기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꽃집에서는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물이 바인딩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인을 왜 준비했냐면 일반적으로 스파이럴, 그러니까 꽃을 만들 때 테크닉인데 이렇게 사선으로 나선 형태로 꽃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꽃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밑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면 또 얘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형태의 꽃다발을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 채워볼까요? 일단 꽃다발을 받으시면 오늘은 이제 이 화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사선 형태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얼마나 자르냐? 많이 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길면 길수록 오래 감상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잘라버리면 짧아지는 만큼 물도 빨리 먹고 개화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즐기고자 하신다면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1cm 정도 생각하시고 재단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선을 잘라주시면 도관의 면적이 확보가 되고 꽃이 오래 물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게 좋아요. 네, 침착하게 보시고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줄기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대보세요. 줄기까지 했을 때 얼마나 닿을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높이가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을 더 채웁니다. 집에 보시면 이런 커피를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주전자가 있죠. 이거를 그대로 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집에는 꽃물통이 없어요. 그럴까봐 저희 일부러 주전자 준비했거든요. 주방에 가셔가지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꽉 채우면 꽃이 들어갈 때 부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 채우고 넣습니다. 어때요? 잘 들어가죠? 이 상태로 즐기시는 게 가장 쉽고 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물을 채우는 것도 괜찮아요. 적게 채워졌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를 잘 들어 올려서 이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아주 예쁘게 꽃다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오브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넣어서 두시면 훨씬 공간에 잘 어울리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화병이 작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화병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화병을 사러 가느냐 아니면 인등고에 가지고 활용을 할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길이는 길고 주의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입구는 작은 것들, 그리고 키는 작은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높이가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실린더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화병이 있다라면 이 큰 화병을, 큰 꽃다발을 이 안에 다 놓기에는 사실 비례감이 맞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 화기로 가정했을 때는 자, 좀 빠듯하네요. 그래도 넣을 수는 있어요.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 어울리는 화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많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집니다. 그래서 입구를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낮이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게 좋고요. 얘는 탈락.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즈만 봐도 들어갈 수가 없겠다는 걸 인지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효율적으로 넣는 거는 풀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안 어울리는 화기가 있어요. 예쁘죠? 이것도 실린더 베이스인데 키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꽃을 넣기에는 기대서 넣는 경우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무게 때문에 이
또 어떤 줄기들이 눌려서 빨리 씻는 경우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마지막에 넓은 입구에 있는 화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꽃을 한번 풀어서 제가 놓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인딩 포인트를 보면 이제 끈으로 묶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철사, 꽃을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철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좀 전하고 마찬가지로 포장 풀 때하고 똑같죠. 이렇게 풀면 이제 오렌지가 돼 있는 꽃이 풀리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풀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꽃별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린 소재와 벌써부터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나열해서 잘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장미, 이건 리시안 셔스라는 곳이고요. 얘는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수국, 네. 수국 색깔 좀 예쁘네요. 그 다음에 생강초, 여기는 꽃입니다. 생강초는 여담이지만 자르면 흰색 액이 나오고 그 액이 약간 간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농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갑을 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잡고 착하게 꽃을 이렇게 배분을 해봤습니다. 네, 꽃도 많이 쓰셨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꽃별로 가득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장미면 장미, 리시안이면 리시안 이렇게 놓고 키를 잘 맞춘 다음에 잘라서 이런 식으로 예쁘죠? 다복하기 때문에 뭐 믹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 형태를 그대로 쓰셔도 좋지만 소분하셔가지고 하나는 주방, 하나는 거실, 뭐 테이블, 협탁 이런 데 놓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손상이 된 잎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눌린 잎이나 물속에 잎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줄기 같은 경우는 물에 빨리 녹지 않아요. 그런데 잎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떼서 이렇게 잡아놓고, 자, 어울리는 화기를 일단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괜찮겠네요. 그죠? 이렇게 작은 화기. 그런데 그냥 꽃만 넣기에는 좀 아쉬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 잎을 하나씩 덧대서 싱그러움을 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또 미니 꽃다발이 되겠죠. 이렇게요. 괜찮죠? 그린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갔던 것.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을 채우시고요. 어디까지 채워야 되나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물을 넣을게요. 그냥 넣는 것보다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잘라가지고 키를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자르기 아까워 하시면 키를 안 맞추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가득히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좀 전 시간에 배웠죠. 이 상태에서 물이 바인딩까지 하는데 이건 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줄기만 다 닿는다면 물을 그렇게까지 많이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물을 채워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 비례감은 화기하고 어울림이 있게 시각적으로 찾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꽃량을 넣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병포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입구가 적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요즘 더 꽃을 넣어볼까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꽃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강초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초 넣고 밑에는 반드시 자르는 게 좋아요. 어울림이 확실히 좋아지고 꽃이 오래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전에 이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되면 꽃다발을 하나의 꽃다발 가지고 여러 개의 물병을 확보해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속도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이렇게 긴 화기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으면 제가 물을 다시 준비하는 동안 자, 수국 같은 경우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이 수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통 과정 속에서 상처가 났거나
말려있는 잎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안에 잎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수국은 이제 꽃양 자체가 원체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명관수라 그러죠. 얼굴 쪽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물이 처음에 쳐져 있다라고 하면 개수대나 싱크대에 가셔가지고 물을 시원하게 부어주시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스프레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부으셔도 괜찮아요. 부으셔도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흥건하게 물을 뿌리셔서 욕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물바닥에요. 이렇게 잡아놓고 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큼하게 기대서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을 다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물이 줄게 닿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밑으로 한번 잘라주세요. 역시나 한번 잘라서 같이 넣고, 수국은 이렇게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물이 내려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물이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소재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되게 귀엽고 뭐 좀 아깝죠. 근데 꽃냥이 들어갈 때 비례감이 떨어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물을 채운 다음에요. 네. 끝까지 채우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꽃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물 3분의 2 정도 채운 다음에 예쁜 장미 하나 꽂아볼까요? 자, 유통과정소에서 치인 부분들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어떨까요? 뭔가 좀 비례가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재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름을 보면서 하나 정도 놔주시고, 그리고 한 송이 더 넣어볼까요? 네. 생강추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루스커스를 하나 주는데 루스커스를 같이 넣게 되면 싱글베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나 본인이 원하시는 장소에 넣어주시면 벌써 이렇게 3개의 화병이 생겼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오늘 어떤 해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꽃 오래 즐겨서 보시게끔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생활 속의 꽃을 충분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준이었습니다.